2년 전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던 mRNA 백신이라는 말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모더나라는 미국 제약사도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됐죠. 네,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들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서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에 한창인데요. 모더나 코리아의 김희수 부사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 mRNA 백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mRNA 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성규 기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입에 익숙해진 용어지만 정확한 뜻은 여전히 좀 어렵거든요. 이성규 기자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백신의 기본 원리는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우리 몸에 미리 넣어서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우리 몸에 만들어 놨다가 실제 감염이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원리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어떤 형태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백신의 방식이 정해지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 물질인 mRNA 형태로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우리 몸에 넣는 거거든요. 네. 이 m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m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바이러스 단백질인 거죠.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이 스파이크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뒀다가 실제 감염이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희수 부사장님, 모더나 코리아, 모더나의 한국 지사인 셈인데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모더나 코리아가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한국과의 연구 협력이 있다면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모더나 코리아 주식회사는 2021년 6월에 한국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이후에 지난 11월에 손정 대표이사와 제가 합류한 이후에 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호주, 일본의 3개국의 현재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4개국에 추가로 그 지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예. 주요 업무로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백신이 적게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생산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대응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개발 협력 사업은 2021년 5월에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 사이에 mRNA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mRNA 백신 공동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연구 개발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학계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mRNA 기반의 약물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으로 상용화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다른 방식의 백신들보다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 같은 그 안전성 문제에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mRNA를 백신과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요. 예. 모더나는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이래로 mRNA 기반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나는 심근염의 우려에 대해서는 각국의 보건당국과 백신 제조사, 학계 등에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과 연관된 심근염은 주로 젊은 남성에서 2차 접종 이후에 그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심근염이 발생할 때는 그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코로나에 걸려서 심근염이 발생할 위험성은 한 8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심근염의 위험성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번개에 한 번 맞을 정도의 그 확률과 비슷한 정도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모더나가. 근데 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이 좀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플랫폼 기술에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 플랫폼 기술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mRNA 플랫폼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mRNA 기술과
두 번째 그 약물 전달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 기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mRNA 기술은 mRNA 자체가 인체에 투여하게 되게 되면 이 자체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체계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전 정보에서 그 RNA의 일부를 살짝 변형시켜서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두 번째 약물 전달 기술은 mRNA는 워낙 그 깨지기가 쉽고 불안정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작은 그 지방 주머니로 싸서 네. 그 안전하게 세포까지 전달되게 하는 리피드 나노파티클, 지질 나노입자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mRNA 플랫폼이 완성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유전 정보만 변경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근데 1월 말에 이 모더나가 임상 2상 오미크론 백신 착수했잖아요. 이 임상 2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새로 개발 중인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그 변이가 WHO에서 우려 변이종으로 지정된 이후 61일 만에 미국에서 첫 환자에게 그 임상시험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mRNA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미크론 임상은 2상, 3상 연속 시험으로서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이전에 2회 또는 3회 접종받은 그 대상자에게서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오미크론 백신을 투여하여서 면역 반응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이전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임상 3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임상 2상을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 등지에서 2분기 내에 이제 승인 절차를 신청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초기에 나왔던 그 백신보다는 조금 더 압축해서 좀 단축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상 임상 시험은 이제 투여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 보는 소규모 시험이고요. 2상 임상 시험은 효능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투여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3상 임상 시험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 효능을 확인을 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 효능 평가 방법이 이전에 대규모 임상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투여했을 때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질병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것이 유효성 평가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항체의 증가를 보는 항체 평가 측정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이 백신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효성 평가 대신에 이 항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므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경우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할 때는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평가를 하지만 매년 독감 바이러스 균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때는 네.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를 평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 백신은 시험 규모가 보다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네. 자, 또 최근에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들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감염 예방 측면에서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고요. 네. 영장류에서 시험 결과는 분명히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네. 하지만 인체에 동일하게 바로 적용하는 데는 아직 제약이 많이 있죠. 지금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오미크론과 델타 등 다른 변이에도 다 작용할 수 있는 혼합 백신의 옵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그 mRNA 백신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사용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팬데믹이 끝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원래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 다시 이제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mRNA 백신의 그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도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한 그 백신별 생산 시설도 백신별로 맞춤 생산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mRNA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체내에서 만들고자 하는 단백질만 결정이 되면 수주 이내에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 쉽게 우리가 임상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mRNA 백신의 그 성공은 앞으로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치료제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mRNA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질병에 대한 백신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모더나의 주요 백신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mRNA 방식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이제 목표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크게 4가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백신을 비롯해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 또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3상에 진입을 한 거대 세포 바이러스 백신이 있고 네. 또한 또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는 것은 면역 저하자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임신 중에 감염되었을 때는 태아에게 선천성 난청을 유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는 특히 어린 영아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하기도 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당한 그 질병 부담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외에도 독감 백신, 그리고 지카 백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백신, 또한 에이즈 백신도 현재 임상 1상에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예. 감염병 백신 이외에도 4개의 면역 항암제, 그리고 6개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총 4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사장님 추가적으로 그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mRNA 백신이라고 하면 최신의 신약인 거잖아요. 자, 이런 이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바이오 업계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이제 몰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해드리는데 모더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I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들을 탐색하고 찾아내는 시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특화된 기업들이 몇 개가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주로 케미칼이나 그런 물질을 여러 적용을 해보는 그런 단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백신에서 지금 저희가 타겟하고 AI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주목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모시고 mRNA 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또 모더나 한국 지사에 계시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더나 코리아 김희수 부사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